안녕하세요. 생경 애니메이터입니다. 오래간만에 애니비 책 또 올려봅니다. 이번 영상은 타임시트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SNS상에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시트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좀 설명하는 것들이 있는데 약간 좀 옛날 거고 너무 일본식 시트만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뭐 혹여나 뭐 국내 극장판이나 미국 작품 같은 거를 접했을 때 타임시트 보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별건 없어요. 타임시트 영어로 이거예요. 타임시트 요 S는 여러 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S겠죠 아마. 자, 말 그대로 시간을 종이 한 장 표기한 거거든요. 이거를 타임시트를 왜 쓰느냐에 대한 거는 작업 공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일반 상업용 애니메이션은 혼자서 작업하진 않아요. 물론 독립 애니메이션도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올더를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공통적인 지시사항이 필요합니다. 어떤 설명을 할 때 사람 만나서 여기에 몇 장 들어가고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촬영을 할 때 애프터 이펙트나 뭐 기타 뭐 툰붐이나 뭐 TVP나 이런 걸로 촬영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전달 방식이 있어야 그게 공동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 삐오대가 되는 것이 타임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독립 애니메이션 좀 많이 했던 사람들은 굳이 필요한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타임시트를 먼저 이해하려면 작업 공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작업 공정은 저 일단은 프리프로는 뺄게요. 스토리보드 이 부분은 뺄게요. 왜냐면 이거는 뭐 뻔하잖아요. 뭐 여기에 설정 디자인 들어가고 각종 디자인과 여기 뭐 컨셉 아트 들어가고 뭐 별게 다 들어가요. 뭐 인디케이션 필요한 인디케이션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타임시트는 필요 없어요. 여기에 이제 타임시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프리프로 쪽에서는 아마 인디케이션 정도? 아, 약필이다. 오래간만에 글씨를 썼더니 인디케이션 정도 아마 쓸 겁니다. 인디케이션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 작품, 미국이나 유럽 쪽 작품에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유럽 쪽 작품들도 공시트를 많이 써요. 인디케이션 없는 거를 많이 씁니다. 애니메틱 중심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요즘 미국 작품들도 제가 미르 근무할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엣지 쪽 작품도 그러는데 인디케이션이 없습니다. 요즘에 추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끊어졌네. 자, 스토리보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덕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레이아웃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굵직굵직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레이아웃 작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끝나면은 물론 그 사이에 레이아웃 체킹이 들어가서 이 레이아웃 작업은 삐지실로 가겠죠. 그런 다음에 이 셀은 레이아웃 체킹 들어가고 삐지실 가고 셀 작업한 다음에 원화로 들어갈 것이고, 키 애니메이션 들어가겠죠. 키 들어가고 원화가 끝나면은 연출을 봐야겠죠. 그죠? 연출 보고 요 사이에 물론 클린업이고 있을 수 있고, 일본 일이나 중국 일이나 뭐 국내 일 같은 경우는 제2원화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출을 보게 되고, 연출이 끝나면은 예전에는 그냥 원작 들어가서 작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돈칼라로 바로 진행을 했었는데, 돈칼라 작업도 진행했었는데 엄청난 악필이네요. 요즘에는 연출 끝나고 파이널 체킹을 보더라고요. 파이널 체킹을 한번 보고 작감 끝나고 돈칼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파이널 체킹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요건 확실히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쪽 관여된 일을 안 해서 잘은 몰라요. 근데 이 레이아웃이 끝난 다음부터 이 원화부터 돈칼라 작업 촬영까지 아마 편집에는 필요 없을 거예요. 촬영 편집에서는 디졸브 같은 것 때문에 필요하겠네요. 예. 편집까지 여기에 모두 관여하는 게 이 타임시트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일례로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은 한때 잘 나갈 때, 응?
누가 시트 건드렸다고 하면 난리 법석을 친 적이 있을 정도로 타임 시트는 되게 중요해요. 저도 물론 예전에 한번 일할 때 타임 시트를 누가 마음대로 건드려 가지고 필름이 좀 이상하게 나와 가지고 한번 따진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 이게 이제 결과물을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작업 진행상 표시기도 하고 셀 위치나 뭐 타이밍 뭐 이런 거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카메라 워크부터 해가지고 이게 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일본식 시트인데 제가 지금 일본 일 한 적이 이게 최근에 공시트를 받아서 한 적이 없어요. 원래 일본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내용물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 지금 일본 연출이 써놓은 건데 뭐 참고로 일본 일 하실 분들 계시겠다면은 굳이 연출 지시 사항대로 안 움직여도 됩니다. 참고로 일본 일 시트는 이런 식으로 공시트가 와요. 이걸 공시트라고 흔히들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여기 원래대로라면. 그리고 이게 원화 기표하는데 이게 동화고요. 여기도 원하고 요게 동화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카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일본 일 시트는 한 장이 6초가 나옵니다. 6초가 나옵니다. 한 장이 6초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점 시트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일이나 현재 이 시트를 쓰는 경우는 일본 일하고 중국 일하고 한국 일. 요즘에 한국 일에서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 뭐야 마법 천자문 극장판 할 때는 이 시트 안 썼어요. 그 저 미국식 시트 썼어요. 옛날에 국내일이 미국식 시트 많이 쓰거든요. 연번으로. 이건 뭐냐면 동화 시트라고 그러죠. 동화 시트. 만약에 A1 셀 들어가고 점으로 이렇게 가요. 뭐 그다음에 뭐 3콤마로 3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리피트 가면 2로 다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트를 정리하면은 동화에서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요. 1, 2, 3, 4, 5, 6, 7, 8 다시 역시 2번이면은 5번이잖아요. 5번 가고 9, 10 뭐 이런 식으로 동화에서 따로 정리를 적어줘요. 그래가지고 좀 동화 부서에서 일은 많죠. 그래가지고 촬영할 때는 요게 촬영 시트가 되는 거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모든 단계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게 제대로 돼 있어야지 중간에 인비트윈 동화가 몇 매 들어가는지 이거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화에서는 표기될 때 뭐 A1에서 A4 두 매로 했는데 시트에는 2, 3, 4, 3.5 만약에 3.5 4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독립 애니메이션이나 혼자서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이고 타임시트이기 때문에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작업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 워크에는 만약에 뭐 6콤마 쉬고 이 정도 펜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포지션도 기표를 해줘야 그 하위 부서에서 그 다음 작업하시는 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중일에서 주로 쓰이는 타임시트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는 미국 시트인데 워너브라더스 보이시죠? 미국 일입니다. 배트맨 했던 건데 뭐 이런 거는 인터넷상에 퍼져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아마 내용이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시가 이렇게 있어요. 어디서 어디만큼 움직인다, 홀드 포지션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걷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트 표기가 돼 있죠. 제가 일할 때는 좀 그래도 꼼꼼히 써요, 글씨를. 요게 이제 미국식 시트예요. 이게 인디케이션이에요. 여기에 이거는 이제 애니메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인디케이션 아티스트들이 인디케이션 작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면 이렇게 대사 있죠. 대사 칸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대사 패턴에 맞춰가지고 작화를 해주는 거예요. 다 맞춰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인디케이션이고 지금 물론 제가 한 작업하는 젠트리 같은 경우인데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을 뺐습니다. 여기 다일로그에 공시 틀에도 대사는 나와요. 이런 식으로 F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럼 요 패턴에 맞춰서 대사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일 시트는 아까 이건 이제 중국일 시트인데 보세요. A에서 B가 이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미국일이나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국내 작품들 시트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한중일 시트는 이런 식의 6초짜리 공 시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이런 식의 저 뭐랄까 이거 그냥 편의상 미국 시트라 그럴게요. 이런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틀리죠. 그러니까 요게 제일 아랫단이에요. 그래서 A, B, C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요즘에는 헷갈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셀을. 요게 그 표시고 여기 카메라 워크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중일 시트는 거꾸로 A 셀에서 B 셀, C, D, E 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카메라 시트 여기 있고 여기가 셀이 이게 동화 시트 적는 거예요. 요것도 아까 전에 보시면 요거였나? 예. 여기 이분 똑같죠? 요건 일본에서 온 거고 요건 중국에서 온 거예요. 지론가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시트가 좀 틀려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들은 얘기지만은 일본 일만 오래 하던 사람들은 연번 시트 쓰는 걸 또 못 써요. 힘들어해요. 저도 처음에 좀 애먹었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익숙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렇구나. 여기에 1 땡땡땡 2 근데 이거를 갖다가 미국 일이나 이런 국내 일 하듯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적어줘야 되거든요. 요것의 단점은 뭐냐? 이 시트의 장점은 수정하기가 편해요. 만약에 1, 2 사이에 뭐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점 시트를 찍었는데, 난 이거 연출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 2번 넣고, 이렇게 점으로만 고치기 때문에 지우개질을 별로 안 해도 돼요. 수정을 안 해도 되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일 같은 경우는 원화지 그림에다 다 그려놨단 말이에요. 1, 4, 5 뭐 이런 식으로 써있단 말이에요. 연출을 볼 때 이걸 하나 지우잖아요. 이걸 고쳐버리면은 이것도 고쳐야 돼요. 작화지까지. 그래서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감은 있는데 대신에 동화 쪽에서 편하죠. 동화에서 또 안 적어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좀 복잡해해요.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쓰는데 솔직히 점 시트가 편합니다. 점 시트가. 근데 이제 매수나 뭐 이런 거 고민할 때는 이 동화 시트가 편하죠. 이거는 전체 매수 파악을 할 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하면서 매수도 적어달라 그러는데 솔직히 좀 무시하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그거 적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어쨌든 시트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굳이 이걸 꼭 써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 안에 의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카메라 워크 언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달라. 여기 필요하면 여기서 슬로인 넣어 달라든지 아니면은 퀵킵이 되고 페어링이라 그러죠. 예. A, B, C 이걸 잡아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구간에서부터 여기에 만약에 크로스 디졸브가 들어가면은 여기에 크로스 디졸브 표시까지 이렇게 해주거든요. 여기에다가 그리고 막말이란다. 중색변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선 뭐 A셀 중색변 이렇게 써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타임시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트 보는 방법도 좀 아셔야 돼요. 지금 가끔 현장 얘기 들어보면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시트 보는 법도 모른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시트 보는 거는 어렵다면 어렵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쉬운 거거든요. A셀은 이거를 디지털로 돼가지고 투명도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데 이게 A셀이라고 보면은 이게 B셀이에요. 위에 덮이면 안 보이잖아요. 이 개념이에요. 이게 B셀이에요. 만약에 B셀이라 그러면 덮이면 안 보여요. 셀 개념은 이거거든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깔려야 되는 셀이 있고 위에 올라가야 되는 셀이 있어요. 요게 A, B, C, D, E, F 뭐 이런 식으로 위로 쌓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밑에 어떤 뭐랄까 그래 바위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위에 풀이 있어요. 그 위에 꽃이 있어야겠죠. 이거 지금 저게 먹어서 그래요. 꽃이 있어요. 위에는 꽃이 있어. 그리고 밑에 나비가 날아다녀.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셀 나눔이 되잖아요. 근데 이 셀이 뒤죽박죽 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가 꽃 밑에 가려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물론 마스크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촬영실에서 일일이 마스크 촬영하기에는 매수가 보통 10,000매 이상 나가는데, 일본 일이나 중국 일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4,000매에서 많이 나와야 7,000매 이러지만 미국 일 같은 경우는 13,000매에서 14,000매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 많은 매수들이 물론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마스크 띄게 되면은 촬영할 사람 없습니다. 아직까지 촬영은 AI에서 손을 안 대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셀 레벨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판별이 되죠. 그 이제 현장에 가서 일하시다 보면은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인물이 있으면은 얼굴 따로, 그런 다음에 눈 따로, 그 다음에 입 따로 이렇게 끊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러 움직인다고. 뭐 편의상으로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거 다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독립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이 이렇게 뭐 머리가 나부낀다고 별셀로 떨어뜨리고 막 하게 되면은 예산 엄청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움직임 같은 경우는 합성셀이라 그래서 뭐 TV 트레이스백이라 그래요. TV를 하든지 아니면 합성을 시키기도 해요. 물론 합성도 같은 의미지만은 뭐 이건 다른 영상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뭐 어쨌든 그 매수는 뭐 매수 파악도 여기서 되는 거고, 하여튼 예산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트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지금 뭐 설명드렸다시피 원화 동화 나누는 시트는 이런 식의 한중일인데 중국 같은 경우 일본어고 중국은 100% 이 시트 쓸 거예요. 요즘은 일본어고 중국은 100% 쓸 겁니다. 아마 이 6초짜리 공시트. 우리나라는 90% 쓰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트 한 99% 쓸 거야. 아마 거의 다 우리나라도 쓸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타임시트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타임시트 썼어요. 한국도. 여기서 이렇게 제가 그때 동우에서 일했던 건데 그리스 로마 신화였나? 아니야. 둘리 할 때였나? 둘리였을 것 같아요. 둘리. 미국 일 하시던 분들이 많이 참여한 작품 같은 경우는 이런 타임시트는 적응을 못하세요. 점시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점시트는 못하세요. 적응을 못해가지고 힘들어해서 못 써요. 쓸 줄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이 시트 방향도 역방향이라 헷갈리고, 그래서 아마 둘리 같은 작품 할 때는 이 시트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작품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하시다 보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